우리가 2024년 상반기의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정량평가의 형태와 자소서 교육상을 보는 형태, 즉 가스공사, 발전회사, LH공사 등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SOC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정량평가가 많아졌고요. 부동산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공기관 또는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자기소개서 교육사항이 좀 중요해지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몇 개가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의 난이도와 유형이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하면은 어려웠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쉬워졌고 또는 쉬워진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면서 NCS 직업기초능력의 난이도가 약간 평준화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전공으로 대부분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어떠냐 하면은 동점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이라든지 이런 수준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S로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NCS 직업기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으로는, 전공만으로는 또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시 직업기초능력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서는 평소보다 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다 못 푸신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다 못 푸신 분들은 없으셨는데,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의 난이도라든지 유형이 기업별로 이제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거래소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원래는 인국공 정도의 난이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력거래소는 전기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국공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쉬웠습니다. 물론 전공의 범위가 조금 넓어졌어요. 전공의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NCS 직업기초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민경채만 풀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저는 자원관리가 안 들어가는데 자원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한 유형을 접하는 것이 좀 필요해졌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다양한 유형을 좀 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순차적인 공부들이 이제는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은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이론과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서는 호재가 있죠. 뭐냐 하면 재무 자체가 깊이 있게 나오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재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급 재무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조금 호재로 작용, 조금 덜 한다 이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경영학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도 뭐냐 하면은, 기술직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 전공에서 기사 문제 유형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90 몇 점씩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킬러 문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처럼. 그래서 약간 지역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나오기 시작을 해서 남들만큼 풀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풀어야 되고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코칭을 했었느냐 하면, 기술직 분들 같은 경우는 기사 문제에서 버리는 문제만 얻게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당 80점 정도 나오면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각 과목당 80점 정도 나오고 그 정도 나오면은 공무원 9급 문제집까지 같이 보면서 거기에 지역적인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론을 습득해라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코칭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이라든지 면접 경쟁률 같은 경우도 3대1, 5대1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필기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뭐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면접들도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면접 코칭을 해보는데 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가장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시기, 그 시기에 코로나를 겪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면접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정말로 한 2, 3년 전에 비해서는 면접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요즘에는 뭐 인성 면접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지식과 관련된 것들, PT 면접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은 찬반 토론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토의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상황 토론을 주고 상황에 맞는 토론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발표로 이어서 하는 그런 PT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